안녕하세요. 블랙커트 함정기업 대표 김윤환입니다. 제가 요즘 영상을 많이 못 올렸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석사 논문을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석사 논문을 이제 다 썼고 요즘 또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고 유익한 정보가 담긴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녹음기를 활용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녹음과 주로 차량에 부착을 하는 위치 추적기, 그리고 배우자의 스마트폰이나 편지 등을 몰래 보는 행위, 그리고 배우자의 스마트폰 해킹 등과 같은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획득한 증거 자료들이 소송에서 인정이 되는지, 사용을 해도 되는지, 처벌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이미 기존에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감안을 하고 도전을 해볼 만한 증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불륜이나 외도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었기 때문에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서 체포를 하여서 형사재판을 받았었는데요.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수사기관이 직접 개입을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남은 민사재판에서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 이 두 가지를 통한 위자료 청구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재질과 기간, 경제적 상황 등 여러 평가 요소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출할 경우 평균적으로 이혼소송, 상간자소송 둘 다 합쳐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 자료들은 재판에서 효력이 있을까요? 이것은 크게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우선 과거에 간통죄가 존재하였던 시절 형사재판에서는 이러한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들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제308조 2항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는 본인의 이혼소송과 같은 작은 개인의 것을 위해서 불법 행위들을 하고 다닌다면 사회와 질서가 무너지는 더 큰 피해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음물이나 해킹과 같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 자료들은 대부분의 판사가 인정을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아무리 가져다 바쳐도 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위와 같은 형사재판에 대한 내용을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아있는 민사 영역, 민사재판 영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사재판에서는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유일하게 진행된다고 하였는데, 민사소송에서는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자료들을 대부분 사용할 수 있고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에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형사소송법 제308조 2항과 같은 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증거를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오로지 법관에 의해 판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판례들을 보면 민사재판에서 판사들은 대부분 불륜 증거를 쉽게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야, 여보와 같은 애칭 문자가 하나만 있더라도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증거자료로 인정을 해주어도 불법으로 증거를 취득한 어뢰인분의 본인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에서는 승소를 하여서 받게 되는 위자료와 그리고 자신이 불법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형사처벌 중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경우가 이익이 더 큰지 따져보고 증거를 제출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제출하면 안 되는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물의 벌금과 형량은 어떠한지 각 항목별로 살펴보고 이를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였을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와 비교를 하였을 때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녹음 자료입니다. 본인이 아닌 제3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 증거물은 제출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불법으로 녹음을 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인데 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벌금형이 없습니다. 바로 징역형입니다. 징역 1년에서 10년 이하에 그리고 자격정지 5년 이하라는 중죄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혼소송 평균 위자료 3천만 원과 비교를 했을 때 징역형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대화 녹음 자료는 증거 자료로 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위치 추적기입니다. GPS를 통해 배우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위치정보법을 위반하는 경우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벌금을 한번 알아볼까요? 보통 처분일 경우에는 판례에 보면은 대략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측정이 됩니다. 다만 추적기를 설치한 차량이 의뢰인의 본인 명의로 된 차량이라면 위치 추적기를 설치해도 내 차 도난 방지를 위해서 설치한 거다 이렇게라고 한다면 합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무리 본인의 명의의 차량이라고 하여도 실제 차량을 이제 사용하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이제 판례도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이나 메일, 우편을 몰래 보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뉘는데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거나 밀봉이 되어 있는 경우 등은 이 비밀 장치를 해제하고 본 경우이기 때문에 비밀 침해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반대로 비밀번호가 없이 공개적으로 열려 있어서 아무런 제약 없이 내용을 보았을 경우에는 비밀 침해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아무 권한 없이 그냥 여러분께서 접근을 해서 본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몰래 보고 수집한 증거 자료들은 불법 행위로는 간주가 되지만 처벌은 고작 2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정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균 이혼소송 위자료 3천만 원과 비교를 했을 때 이혼소송의 위자료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감안해서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겠죠. 결론적으로 몰래 보는 행위를 통해 취득한 증거자료는 소송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해킹인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륜증거 수집은 대부분 스파이 앱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스파이 앱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핸드폰을 몰래 가져와서 설치를 하는 내부적인 해킹 방식인데 이외에도 핸드폰 외부의 장치를 설치해서 해킹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원격으로는 일부 서비스나 즉 이거는 위치 정보나 혹은 이용 정보 내역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개별적인 거를 가짜 메시지나 문구 등을 통해서 동의하도록 유도를 해서 승인 방식을 통한 해킹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파이 앱에서 이루어진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면서 설치만으로 이제 정보통신망법에서 악성 코드 유포 금지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위반한 경우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파이 앱을 통해서 도청을 하였다면은 통신비밀보호법에도 해당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스파이 앱은 종합적으로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경우에는 CCTV 등이 있겠죠. CCTV나 몰래카메라 설치해서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에는 음성까지 함께 녹음이 되는 경우면 도청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영상만 녹화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상간자의 성관계 행위를 촬영했다면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부부 사이의 증거를 위한 촬영 등은 약소한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크게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이제 벌이나 성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수해야 되니까 조금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 제한도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취득을 하셨다면 그 증거는 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불륜 현장을 이제 급습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한 가지 경우에는 어뢰인분의 집에 이제 상간자가 들어와서 배우자랑 불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숙박업소나 이제 상간자의 집에서 불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우선 상간자가 본인의 집으로 들어와서 배우자와 불륜 행위를 했다면은 배우자가 아무리 들어오라고 허락을 하였다고 해서 어뢰인 본인께서 허락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이제 판단되기 때문에 상간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간자의 집이나 숙박업소 등 외부에 급습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역시 어뢰인 본인이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불륜행위를 죄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뢰인분들만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불륜 증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주거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방법도 많은데 주거침입까지 해야 했냐, 그만큼 위급한 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에는 미수범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경우에는 이제 증거 자료로 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올 때를 좀 기다리셨다가 공공장소에서 증거를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있으니까 법률 전문가랑 이제 상담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제 제출해도 되는 증거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더욱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통해 남겨주시고요. 증거 수집 원래는 아래 하단의 설명란이나 영상 상단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또 블로그에 제가 따로 올릴 테니까 그거를 통해서 천천히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